환경기술사 교육교재 곤충편과 스토리텔링편, 담양 남산 꽃꽃나비, 무등산 송촌 사랑나비 등 다수를 집필하셨습니다. 울진 곤충여행관 단장을 역임하셨고 환경부 국제농업박람회, 전주자연생태동물관 등에서 평가, 자문, 운영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대구리 생태공원, 에코교육관을 총괄하시는 에코센터 사장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기후 환경 변화에 민감한 곤충을 연구하시면서 각종 생태 분야 강의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에 계시는데 최근 화제 베스트셀러인 곤충 박사와 함께 떠나는 기후 변화 나비 여행의 저자이신 송국 박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사실은 금요일인데 이 날짜를 잡은 것은 저 때문에 잡은 게 아니고 자연환경 해설사 연합회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 담양에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기관을 즉 인증기관을 여기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여기 유치하게 되니까 광역시, 광주광역시나 순천, 목포 이제 여러 큰 대도시에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담양에 가서 배우면 된다.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1기부터 10기생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멀리서 있기 때문에 뜻만 보이고 한 20여 분 그리고 여기 우리 관내에는 한 10분 이렇게 해서 한 30여 분이 왔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친구분들과 또 선배님들 또 후배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어느 분을 이렇게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안 드린 분에 대해서 또 서운하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이걸로 가름을 하고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사실은 7시부터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간략히 5분만 더 길게 하면은 또 책 내용을 너무 숙지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책을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5분만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세는 또 어떤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자와의 대화는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이제 사인을 못한 이미 가신 분들은 다 대부분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또 만나서 사인을 해드리기로 했고 여기 식사 중에 사인도 하면서 또 책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기후에 대한 이야기 또는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그 별이 3개인 회사 거기에서 이제 내일 모레 저 이사님이 되실 그런 분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특별히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또 지금 보내주시면은 다 이제 녹아서 필요가 없으니까 더 사양을 하겠습니다. 지금 1분 지났죠? 시간 체크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기 5번까지 하게 되면 한 3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5분으로 축약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은 사실은 여기 보면 전 환경부 장관과 전 농림축산부 장관이 추천한 전 국민 독서 전이 3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고 선배님이시고 또 이제 우리 관내에 계셨던 또 저 이계호 장관님도 계시고 이만희 장관님 우연치 않게 환경부 장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두 분의 저 추천서를 받게 된 것이 영광이고 또 왜 그러면 두 분만 받았느냐 저기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받지를 않고 그런데 이게 이 기후변화 지표종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이 100종 플러스 30 후보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촌진흥청에서 30종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나비만 뽑아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정한 게 7종,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게 4종이니까 11종이지만 한 종이 중복되어서 나비만 뽑아서 10종을 가지고 기후변화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들어가게 돼서 우선 기후변화는 왜 일어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죠? 그리고 기후변화가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기후변화 이야기만 들으면 짜증나고 몸에서 열이 나고 가뜩이나 더운데 그런데 사실은 누구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 우리가 기후하면은 날씨, 기후, 기후변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정의 이것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는 하루나 이틀 동안의 기상 변화죠. 그렇죠? 기상 현상 변화가 아니고. 그럼 기상과 날씨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기상청, 날씨청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후는 일정 지역에 한 30년 정도의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 변화, 기후라고 해요. 그리고 기후 변화는 이 평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자연 상태, 하나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인 상태. 그래서 보통은 기후변화 하게 되면 인간이 잘못했다 이쪽으로만 몰고 가는데 사실은 태양의 그 여러 가지 흑점이라든가 도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화산폭발이나 지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또 같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미치는 요인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 탄생과 멸종. 지구 탄생에서 우리 그 생물이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멸종은 부록에 제일 뒤에 부록에 5번 일어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와 가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도 그렇고요. 또한 나비는 이제 기후 따라서 눈물겹게 사람은 그냥 에어컨 틀고 또는 난방을 하면은 안 올라오고 계속 살고 있죠. 그렇지만 기후는 에어컨도 난방기도 없으니까 기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비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더운 날 또 이 독수리가 또 물을 질질 흐르면서 시원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후 환경의 바로미터 기후변화 지표종은 아까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그 종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 부성이 제일 먼저 책을 펼치게 되면 에코 속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칭으로 기후 여행 신문에서 송국 기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보시면은 나 이제 눈도 나쁘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첫 페이지에 이 에코 속보만 보면 됩니다. 각 나비마다 에코 속보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비 중에 한 종만, 그러니까 10종 중에서 한 종만 가지고 우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4분 59초 지났죠. 이제 1초만 지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나비예요. 이 나비인데 먹그림 나비라고 그래요. 먹으로 그림 그린 것과 같다. 석주명 선생님이 이름을 지었죠. 모든 나비는 석주명 선생님이 지었어요. 이름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산이나 이제 들판에서 이 나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담양 이야기 오셨으니까 담양에 가마골 생태공원인 굴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게 되면 다른 나비보다도 그래서 최근에 군수님께 제가 굴립공원에 거기에 대표적인 나비 하나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비를 추천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거기에 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담양 여기에 이제 가시게 되면 이 나비가 대표 나비로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때 1940년대에 석주명 선생님이 나비하면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건 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석주명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기까지 채집하고 조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불과 80년 후가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또 이쪽에 또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있지를 못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또는 아파트를 세운다든가 자연 파괴 때문에 사라지고 계속 올라가는 북상하고 있는 종입니다. 다음에 얘는 굉장히 의태 마술사라고 칭할 수 있어요. 거기에 썼는데 이 종령 그러니까 애벌레 모습이에요. 애벌레가 마지막에 이제 번데기 되기 전 그런 모습인데 얘의 모습이 나도 밤나무의 잎사귀를 먹고 자라요. 애벌레가. 그런데 이쪽은 잎사귀가 뒷면 쪽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앞면 쪽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잎사귀를 겹쳤을 때 거기에서 은신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의태를 보여주고요. 이 나도 밤나무의 잎사귀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이 다음 이게 사실은 잎사귀죠. 그런데 나도 밤나무의 번데기예요. 번데기를 마치 이렇게 ip사귀를 갉아먹은 모양처럼 이렇게 보였죠. 그리고 이렇게 주맥이 있고 측맥이 있고 세맥을 똑같이 나도 밤나무의 ip사귀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화를 계속 해오고 있죠. 굉장히 위장술의 이제 대표적인 그 마술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둔갑술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가마골 생태공원에서 찍었던 이게 이제 그 나도 밤나무가 저 길가에 딱 한 그루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한 열흘쯤 가게 되면 애벌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의 눈칫밥을 먹는 바로 음식을 먹고 있고요. 또 얘는 CSI 명탐정이 될 수 있는 나비다. 그 책에 제가 써드렸던 것은 얘가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여기 그 유키즈 원더블럭에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이 다음에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법 건축학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보통은 여러 가지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비가 사람의 시체를 이 나비는 시체도 먹고 또 인분도 먹고 또 그리고 꿀을 빨지 않습니다. 뭘 먹게 되냐면 나무의 진을 먹게 돼요. 수액을 먹죠. 그런데 그럴 때 시체에 양분을 먹죠. 그러면서 그 들어간 몸속에 DNA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더듬거리면서 만질 때 거기 그 망자의 모든 기록들을 몸속에 다 가지고 있고 다음 또 애벌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CSI 명탐정 나비다 이렇게 거기에 적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탐정에 보통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쉬파리고 이게 이제 금파리입니다. 얘들이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이 금파리가 와요. 2시간 내에 멀리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파리 중에 이제 검정파리 또는 쉬파리. 그러니까 검정파리에서 그 다음 쉬파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딱정벌레 중에 송장벌레가 오게 되고 일주일쯤 되면은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곤충 종이 달라지게 옵니다. 그런 것들이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제가 꼭 항상 그 책의 나비 끝에는 항상 그 챕터가 끝나면은 이제
작지만 아름다운 실천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먹그림 나비는 가고 싶지 않은 기후변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생태숲에서 먹그림을 그리며 자손 대대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켜기보다는 먹의 향기가 서린 부채를 애용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먹그림 나비니까 연관성이 있고. 자, 그러면은 아까 현미경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1000컷 정도를 나비 표본에서 현미경 모습을 찾았었어요. 그리고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모습들을. 제가 본 모습은 이거였는데 거기 책에 보면 독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봤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여요? 저는 이걸 육지하고 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바다로 떠내려가는 페트병.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페트병이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 페트병은 다시 미세먼지로 해서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이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 책에 보면 이 나비의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건 전부 이걸 그렸어요. 제가 직접 그려서 그림으로 넣은 겁니다. 다음에도 이것도 또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팔팔 쏟아지는 하수 오염. 이렇게 이제 보는 독자에 따라 다르도록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써져 있으니까 알아서 보시게 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간단한 설명이 딱 이 정도 써져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비의 이쪽 부분, 이 먹그림 나비의 이쪽 부분을 확대한 건데 38배로 확대했어요. 그런데 이 나비는 이제 정읍 원령습지에서 언제 채집을 했냐면 19년 8월 1일에 채집했다. 굉장히 학술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읽는데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태풍의 눈이 생각이 나서, 사실은 나비의 주둥이인데 태풍의 눈에 대한 설명을,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또 샤워기가 생각이 나서 저는 샤워기로, 물이 안 나오는 샤워기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른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뭐 빛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반지, 우리가 가장 좋은 보석, 이거 보석은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온 거예요. 조산운동에 의해서. 사실은 돌덩어리다. 그리고 너무 반지에 대해서, 아니 이 보석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지 말라. 이거 단지 돌일 뿐이에요. 그래서 허망하죠. 돌을 깎아가지고 아주 여기다 끼고 좋다고 다니는 그런 모습보다는 홀가분한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나비냐면 뾰족부전나비. 10종이 지금 계속 가고 있죠. 뾰족부전나비의 뒷면이 뭐처럼 보여요? 기후와 관련된. 그리고 방송 보면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등장한 뭐겠어요? 이거 마침 동생이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생각나지 않아요? 이거 독수리로 보여요? 아니죠. 얼음이죠. 얼음덩어리뿐이 아니죠. 이게 독수리예요? 아니죠. 이거 생각하기 나름인데 얼음덩어리다. 그래서 얼음덩어리에 저는 빙하의 눈물로 봤어요. 나비 날개 빙하 같은 모습.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수염골의 눈물이죠. 수염골의 윗부분이 수염으로 걸러서 먹죠. 이렇게 해서 이거 어느 나라 지도 같아요? 나비 날개 이 모습이 있어요. 무슨 나비냐면 여기 보면 부평 화랑농장에서 제가 교직 생활할 때 찍었던, 그리고 배추 흰나비의 이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서 미세먼지.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미세먼지는 전부 중국에서 온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미세먼지 52%가 우리나라에서 절반 이상이 그리고 발생하고, 중국에는 33%, 북한이 9%, 그리고 기타 5%가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0.1초 남았죠? 사회자님.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 나비를 보고, 나비의 무슨 나비냐면 노랑나비의 시체 현미경으로 45배를 확대해서, 이것은 담양 여기 에코센터에서 채집해서 표본한 건데, 이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걸 계속 보는데 갑자기 이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죠. 온몸이 털로 입혀 있어요. 더 나비들은. 그런데 이 굉장히 화려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봤어요. 혹시 이 부분에 어디 국립박물관에 어디 가서 이 부분 비슷한 걸 보신 분? 네, 공주. 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 모습 뭐죠? 무령왕과 왕비 금제관식이 양쪽에 이렇게 단에다가 씌우는 이 모습을 저는 상상하고 봤어요. 추상적인. 근데 이제 여러 독자분들은 이걸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습이 제가 한 1000컷 정도에서 한 90여 컷을 책에 실었어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기후 환경 이야기로서 끝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책을 보시면서 그림만 봐도 아마 감회가 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더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이야기들은 또 전화상이나 또는 직접 여기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많이 굉장히 폭발적이라서 전국적으로 기후변화 책이 8,000 몇 권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관련 책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스트셀러로 등재가 되고 지금 빨간 도장이 찍혀서 2권 있는데 3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지금 불과 나온 지 한 20여일 안 됐죠. 그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또 아름으랑으로 하는 거니까 한두 권 사준 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입김으로 자기들이 날아가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은 책이 학교나 이런 현장에서 많이 애용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굉장히 글쓴이로서 뿌듯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성황리에 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고맙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순창 도서관에서 이야기가 있고요. 저자와의 대화가 있고 그리고 저기 장성 곤충연구소에서 24일날 순창 28일이 거기던가 계속 강의 요청이 와서 조금 바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